프로젝트 수업은 요즘 나온 수업의 트렌드가 아니라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의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교수법으로 우리나라는 2015 교육과정과 함께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과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과별 특색에 맞춰서 진행하거나 교과 간 융합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런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신 다른 패널들이 말씀하실 프로젝트 수업의 장점에 관한 말씀보다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4년 전 EBS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에서 세계의 PBL 교육의 장점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2015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시기에 필요한 내용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 같은 방송사 EBS 다큐 다시 학교 10부작에서 가르치지 않는 학교, 최태성의 세계학교 등을 통해 학생 중심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를 담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이 이런 공청회의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활동 수업을 흥미롭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개념에 대한 오개념이나 필요한 지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강화하며 연간 수업 시간이 OECD 평균보다 100시간 적게 배우며 주요 과목 수업 실수에서도 OECD 평균보다 8시간 적게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낮은 성취 수준의 학생들에게 이런 학생활동 중심 수업이 더 불완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프로젝트 수업을 먼저 시작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입니다. 가장 먼저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도입한 프랑스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을 가장 못하는 나라가 되었고, 영국 또한 아이들이 미래의 힘이 되는 필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의 새로운 교육과정은 지식 기반 교육과정이 될 것이며 엄격하고 지식이 풍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영국의 리치 아카데미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이 상위권 학생에게는 가능하나 하위권 학생에게는 힘든 과정으로 학생들이 뭘 해야 하는지, 뭘 배워야 하는지 모르기에 엄격하고 지식이 풍부한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전망하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에서도 2016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협업 수업을 강조하였으나 피사의 수학 성적 하락과 교육 불평등 지수가 급격히 올라감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을 학생들에 대한 인간 실험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에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때에 다시금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라고 강제하는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어느 특정한 수업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프로젝트 수업의 장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실제적 지식 형성 등 이론적 장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모든 교과에서 의무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교과의 전문가인 교사의 수업 방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 생각합니다. 교과에 따라, 단원에 따라 장점이 많은 다른 수업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교과에서 적절한 단계에 교사의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만들기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연수의 운영 목적을 사회문제 해결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수업의 한 방법인데 왜 굳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 수업을 교육과정의 틀 안에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거꾸로 수업, 배움의 공동체 등과 함께 수업 방법에 대한 다양한 수업 모형을 교사들에게 연수한 후 수업 방법에 대한 선택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무엇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 학생 노동인권, 포괄적 성교육 등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교사 선택의 수업 방법이 아닌 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할 때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프로젝트 수업에서 핵심인 주제 선정 문제입니다. 공문에 제시한 것처럼 실제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 주도 참여 수업을 통한 역량 중심의 주제는 자칫하면 교과와 무관한 급진적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하여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이나 교육적 효과가 미비한 주제로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됩니다. 아직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하여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된다면 건전한 비판 능력이 아닌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먼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프로젝트 수업이 교육과정이 되면 모든 교과에서 의무적 수업 방법이 될 것이므로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에 대한 부담과 채워야 할 교과 지식에 대한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송에서 한 학생이 수학의 적분 관련 프로젝트 영상을 만들면서 이 결과물을 만든다고 적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발언이 이러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셋째,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됩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교육과정이 될 때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의무화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월간 4시간 확보에 대한 이유로 설득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감대의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차이도 모른 채 옷만 바꿔 입은 듯한 정책을 다시 강제하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 프로젝트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 수립에 대해 어떤 수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울산형 자유학년제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프로젝트 수업을 모든 교과, 모든 교사에게 의무화해서 획일화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교과의 특성과 교사의 역량, 학생의 수준에 따라 수업의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하면서 학생 결과물을 요구할 때 가시적 결과물이 되어서 모든 교과가 예술 교과가 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프로젝트 수업의 핵심은 주제 선정이므로 주제 선정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주제를 제시하여 편향적인 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여 년 동안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울산교육청 현수막의 문구가 떠오릅니다. 노동과 인권을 꽃피우는 울산교육이라는 문구를 통해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의 주제가 노동과 인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지식의 자리에 아직 해석되지 않은 사회 문제가 주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과제 수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어디까지나 수업의 한 방법으로 교사의 선택으로 활용되는 것이어야지 의무화해서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획서에 필수 요소로 넣어 과거에 의무적으로 지도안을 받았던 것처럼 강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이 정치적 논리를 따르거나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 오래되었지만 너무나 쉽게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교육 공동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와 공감 아래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프로젝트 교육과정의 현장에 있던 핀란드 한 교사의 말이 계속 여운으로 남습니다. 교사의 명확하고 끊임없는 지도가 필요한 많은 학생이 있다. 지금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준을 낮아지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실험이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실험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멈춰야 한다. 시작조차 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자율학습을 통해 배울 수 없었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배우지 못한다.
학생이 뒤처지기 시작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 먼저 시행착오를 거친 나라들을 거울 삼아 우리 아이들이 교육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기를 바라고 교육과정이 교육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